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 등급수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우 한승호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집합의 두 번째 단원이 되겠죠. 우리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이다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앞에서는요 집합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다면 집합을 어떻게 다뤄서 연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기본 연산 4가지밖에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특목고 준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선행을 준비를 하시다 보면 고등 교과 과정에서도 집합을 배우시게 되거든요. 거기서는 훨씬 더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운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결국 뭐라고? 지금 잘해두면 나중에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연산 4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 4가지는요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성질에 대해서 쭉 공부를 이번 시간에 해볼 텐데, 일단 먼저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먼저 성질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을 우리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집합의 연산이라고 했어요. 집합의 연산입니다. 자, 두 번째 단원이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봐야 될 거는요. 첫 번째 교집합이죠. 교집합. 자, 교집합입니다. 뭐 사귈 교자다라고 해서 교집합 좋아요. 자, 그럼 교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이냐면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위로 볼록하게 써서 우리가 뭐 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모자 같은가 봐요. 모자. 네, 캡. 네. 자, 그러면은 요 놈의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얘는 어떤 놈을 원소로 가지냐면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요 A의 원소도 되고 그리고 뭐도 된다고, 그 X는 B의 원소도 되는 놈들을 우리는 A 교집합 B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 쉽게 생각하면은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놈들을 우리는 A 교집합 B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럼 봅시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요 눈으로 가장 보기 쉽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지. 벤 다이어그램으로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일반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물론 요 놈은 어떤 전체 집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그릴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전체 집합을 일반적으로 그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일단 A에 들어있어야 되고 B에 들어있어야 돼. A라는 집합은 뭔데? 요게 바로 A라는 집합이야. 맞니? B라는 집합은 뭔데? 얘가 바로 B라는 집합이야. 그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A라는 놈은요 가만히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그지? 여기는 A에만 들어있는 부분, 여기는 A에도 있고 B에도 들어있는 부분. 맞습니까? B집합 입장에서도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B에만 있는 부분, 여기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부분이지. 따라서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부분을 표시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디가 되겠니? 바로 여기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을 때 우리는 A 교집합 B라고 표현을 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 자, A라는 집합을요 원소 나열법으로요 1, 2, 3, 4, 5라고 해볼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B라는 집합을요 예를 들어서 뭐 2, 4, 6이라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 교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한다면은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골라내야 돼. 1을 보니까 A에만 있고 B에는 없네요. 2를 보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네. 아, 2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입니다. 3을 보니까 A에만 있고 B에는 없죠. 4를 보니까 A에도 있고 B에도 있네요. 5를 보니까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어. 6을 보니까 B에는 있지만 A에는 없네. 이해되니?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 둘 다 들어있는 원소는 2와 4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 성질 볼게. 두 번째, 합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합집합에는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둘을 요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게 요렇게 그린다는 거지. 요놈을 우리가 합집합이라 그러고요.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역시 x라는 놈을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그 x는 b의 원소이다. 둘 중에 하나에만 들어있으면 된다고. 자, 그럼 봅시다. 역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요, 그림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B는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됐습니까? 물론 전체 집합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사실 얘는요, 공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요, A에도 없고 B에도 안 들어가 있어. 그지? 얘는 아닐 거야. 요 놈을 보니까요. A에는 들어있지만 B에는 안 들어있어. 그렇지만 A에는 들어있는 부분이네. 여기는 A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얘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으니까 A 또는 B의 원소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얘도 색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얘는 B에만 들어있긴 하지만 A 또는 B니까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얘는 B의 원소가 되는 부분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색칠이 되겠지. 결국 A 합집합 B는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야,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다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다 색칠해라 라는 게 바로 A 합집합 B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똑같이 집합 볼게. A라는 집합은요. 1, 2, 3, 4, 5 똑같은 거 할게. 자, B라는 집합은요. 2, 4, 6이라고 합시다.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1은요. A에 있잖아요. 1 들어간다는 거예요. 2는 B에도 있고 A에도 있잖아요. 2라고 쓰는데 두 개 있다고 해서 2를 두 개 쓰지 않아? 왜? 원소 나열법에서는요. 중복된 놈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만 쓴다는 거야. 2는 A에도 있지만 B에도 있지. 그렇다고 2를 두 개 쓰는 거 아니야? 둘 다 있지만 2는 둘의 합집합의 원소니까 2라고 하나만 쓰면 돼. 3은 A에 들어있네요. 3도 있고요. 4도 두 개 있지만 하나만 쓰면 되고 5가 있네요. 그 다음에 누구? 6이 있네요. 따라서 A 또는 B다.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다 쓰세요 라는 게 바로 A와 B의 합집합이다 라는 개념이라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1, 2, 3, 4, 5와 2, 4, 6이라는 걸 잘 생각해서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다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교집합은요. 2라는 놈과 4라는 놈은 뭐라고? 2라는 놈과 4라는 놈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놈이잖아. 따라서 교집합 부분에다가 2와 4를 써주시면 될 거라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1, 3, 5는요. A에만 있으니까 1과 3과 5는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겠네. 맞니? 그 다음에 6은요. B에만 있는 거니까 6이라고 쓰면 되겠지. 따라서 A라는 집합에는요. 1, 2, 3, 4, 5가 있고요. B라는 집합에는 2, 4, 6이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은 2와 4고요. A와 B의 합집합은 1, 2, 3, 4, 5, 6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라. 됐니? 얘가 바로 교집합과 합집합의 차이라고.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교집합에서의 결정적인 부분은 요 그리고다 라는 문장이야. 이해되니?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돼야 됩니다. 라는 게 교집합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바로 또는이라는 거지. A에 있어도 되고 B에 있어도 돼.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어도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또는의 성질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요. 우리는 뭐 요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뭘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지고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다고. 아하. 교집합이라는 거는 뭡니까? 둘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바로 교집합이다라는 거고요. 합집합이라는 건 뭡니까? 야, 둘 중에 하나라도, 즉 A와 B로 동시에 덮어낸 부분, 두 개로 덮은 부분 전체가 바로 합집합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 됐니? 결국 우리가요.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연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림으로 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은요. 성질 한번 볼게. 자, 세 번째. 성질이야, 성질. 됐습니까? 교집합과 합집합에서 기본적인 성질 첫 번째입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 거기에 공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과 공집합을 하면 교집합하면 뭐겠니? A에도 들어있으면서 공집합에도 들어있어야 돼. 근데 공집합에는 아무것도 없지. 따라서 요 놈은요. 바로 공집합입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A라는 집합과요,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합집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A와 공집합 안에 있는 거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공집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둘을 합집합하면 바로 A라는 집합이 됩니다. 라는 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야. 맞아? 자, 두 번째 성질 볼게요. 자,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이런 성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이랑 A라는 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A에도 있고 A에도 있어. 그냥 그게 A잖아. 따라서 A라는 집합 자기 자신이 되고요.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을 합집합한다면 역시 자기 자신 A라는 집합이 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자, 세 번째 성질 볼게요. 자, 어떤 성질이 또 있냐면요. 만약에 A 집합과 A 교집합 B라는 집합을 보시면 요 놈은요. A의 부분집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라는 놈은요. 누구?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앞으로 가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어. 둘의 교집합이야. 둘의 교집합인 요 빨간 부분은 A의 부분집합 아니야? A의 일부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빨간 부분은 B라는 집합 입장에서 봤을 때 B 안에 들어가 있는 B의 부분집합 아니야. 그지?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은 A의 부분집합도 되고 B의 부분집합도 됩니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합집합도 똑같은 성질을 가질 수 있는데, 자, 네 번째 또 쓸게요. A라는 집합은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B라는 집합은요, 역시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됩니다라는 거야. 역시 조금만 좀 앞으로 가볼까요? 자, A 합집합 B는 요 노란 부분이야. 전체 노란 부분이라고. A라는 집합은 요 전체 노란 부분의 부분집합이지. 마찬가지로 B라는 집합도요, 요 전체 노란 부분의 부분집합이지. 따라서 A라는 집합은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라는 집합도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얘를 정확하게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거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야,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습니다. 장난하십니까? A 합집합 B와요. B 합집합 A도 같습니다. 선생님, A 교집합 B가 뭡니까? A를 먼저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놈을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뒤의 순서를 바꾼 거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런다고. 모든 연산,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잖아. 조금 유식하게 뭐라 그러니? 사칙 연산이라 그러지. 요 사칙 연산이요, 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건 덧셈과 곱셈밖에 없다고.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은 같잖아. 물론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도 같다고. 이거 뭐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1 빼기 2랑 2 빼기 1이 같니? 아니지. 1 나누기 2랑 2 나누기 1이 같니? 아니잖아. 즉 사칙 연산에도요, 앞뒤를 바꿀 수 있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놈이 있고 안 하는 놈이 있다고. 그런데 집합의 연산 중에서의 합집합과 교집합은요, 뭐라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물론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 연산도 있겠지. 왜? 우리 4개 중에 2개 하고 있잖아.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이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한다면,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은요, A 교집합 B라는 놈은요, A가 되는 거고요. A 합집합 B는요, B가 되는 겁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섯 번째 성질을 위해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자, 여기다 그릴게. 됐니?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B라는 집합이 A의, 즉 A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B는 이렇게 A를 쏙 폼게 그려야 되겠지. 자, A 교집합 B 한번 볼까요? A에도 있으면서 B에도 있다. 무슨 말이니? A와 B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A 교집합 B는 A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럼 A 합집합 B는 뭔데? A와 B, A에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간다. 둘이 동시에 다 덮을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둘 다가 덮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놈 전체가 되겠네. 따라서 A 합집합 B는 뭐가 된다고? 전체 집합은 B가 됩니다. 라는 요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나중에 유식한 말로 흡수법칙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은 간단한 성질 6가지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지. 다시 정리해 봅시다. 교집합은 뭐라고요? 그리고로 연결이 된다는 거야.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돼. 결국
둘 다 동시에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교집합이라 그래. 이해됐어? 좋아. 합집합이라는 건 뭡니까? 합집합이라는 것은요, 둘 또는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둘 다가 전체 동시에 덮고 있는, 둘 다가 덮고 있는 것들. A에 있거나 B에 있거나 둘 다 있거나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라도 소속돼 있으면 다 속해 있는 게 바로 합집합이라는 거야. 이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6가지 성질이 있더라. 워낙 자명한 성질이니까 6가지 성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려고 그래. 어이구야. 네, 죄송합니다. 분필이 부러졌네. 비싼 건데. 네, 치웠습니다. 자, 한 가지 성질을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칠판 지워야 됩니까? 네. 교집합은 쉬우니까 지울게요. 자, 그런데 어떤 성질을 얘기를 하려면 만약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소위 말하는 유한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니? 만약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우리가 유한집합이면 우리는 원소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니? 자, 그런데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야. 이 관계를요, 우리는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포함과 배제의 원리다라고 해서 포제 원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도 좀 지울게요. 일단 얘를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이렇게 원소가 쑥 들어있을 겁니다. 됐니?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거라고. 자, 그럼 A라는 집합은요, 크게 두 부분, 요 첫 번째 부분과 요 두 번째 부분을 합쳐야지만 A라는 집합이 돼. B라는 집합도 요 부분과 요 부분, 얘를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게. 됐니?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을 합쳐야지만 누가 된다고? 집합 B가 된다고. 그럼 첫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동그라미 1이라고 할게. 두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동그라미 2라고 할게. 세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동그라미 3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요, 한번 봅시다. 집합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어디에 있는 동그라미 1에 있는 부분과 동그라미 2에 있는 부분의 개수를 더해야지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돼. 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보니까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동그라미 2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와 동그라미 3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뭐 해야지만, 더해야지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돼. 이까지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러면은요, 자, 봅시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동그라미 A에도 있고, 동그라미 1에 있는 거? 아니죠. 동그라미 3에 있는 거? 아니죠. 둘이 동시에 겹쳐 있는 동그라미 2에 있는 것만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요 놈의 개수는 동그라미 2에만 있는 걸 거라고. 자, 마지막으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에 있는 거 다 더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거야. 그럼 얘들의 관계를 가만히 볼 텐데 뭘 이용을 할 거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됐니?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야. 합이니까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1과 2와 3의 합이야. 그런데 단순하게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버리면 1과 2를 더하고 2와 3을 더했으니까 결국 다 더하면 어떻게 되니? 야, 얘들만 더하면 요 놈의 합이라는 것은 내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만 더하면 1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2 더하기 3이더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뭐가 하나 더 많아? 1, 2, 2, 3과 1, 2, 3은요. 2가 하나 더 많더라는 거지. 2를 하나 빼야지만 둘이 똑같겠네. 이해됐어? 2를 하나 빼려고 보니까 뭐가 있니? 야, A 교집합 B가 2야. 누구를 빼면 되겠니? 아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하나 빼면 요 놈이 바로 누구니까? 2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2를 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되지 않겠니? 그 얘기야. 그래서요. A와 B의 합집합은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야, 요 두 개는 포함되고 겹치는 부분은 빼라, 배제해라. 그래서 포함과 배제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공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교집합의 원소 개수도요. 쉬워요. 왜? 요 놈을 이항하고 요 놈을 이항해. 단순하게 두 개를 이항을 하면은요. 야, A 교집합 B라는 놈은 NA 더하기 NB에다가 마이너스 NA 합집합 B가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확인해 볼게. 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가 되는 거잖아. 요 놈은요. 요 놈이 뭐였다고?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에다가 뭘 빼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걸 빼보자고. 1 하나 없어지고 2 하나 없어지고 3 하나 없어지면 남는 게 2지. 2는 2로 같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도 둘의 원소 개수의 합에다가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게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요. 자, 교집합은 뭐라고요? 둘 다 동시에 있는 부분을 교집합이라 그럽니다. 합집합은요. 둘 중에 하나라도 소속되어 있으면 합집합이라 그래. 그래서 이 합집합과 교집합은요. 요 6가지의 성질을 만족합니다라는 건데 어렵지 않은 성질들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6가지 성질을 만족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소의 개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 이까지만 아시면 합집합과 교집합 못 푸는 게 없어야 돼. 이론상 그렇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합집합과 교집합 우리 봤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자, 여집합입니다. 여집합은요. 어떤 거냐면 남을 여자를 써서 남아있는 집합이란 뜻이야. 됐니? 여집합. 세 번째 여집합.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자들만 쫙 모아놓은 집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집합을 여집합이라 그래. 나중에 2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우시게 될 텐데 여사건이라는 것도 배우게 돼. 여자들이 사고 친 게 아니라 여사건은 이 사건이 아닌 남아있는 사건이란 뜻이야. 자, 여집합이라는 것은요. 정의되기 위해서는요. 집합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체 집합이다라는 것도 필요해. 전체 집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집합의 기호는요. A라는 집합 위에다가 C라고 이렇게 써줘. A의 C다. 이렇게 써준다고. A, C승 같이 써준다고. 요 놈은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읽고요.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자, X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그 X라는 놈은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여야 돼. 대신에 그리고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라는 게 있고요. 그 X라는 놈은요. 뭐가 아니어야 되냐면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바로 A의 여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거, 선생님, 그리고는 교집합 아닙니까? 맞아요. 교집합으로 표현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럼 봅시다. 그럼 A 여집합이다라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전체 집합 안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A라는 집합이 들어있겠지. 자, 전체 집합의 원소니까 요 사각형 안에 있는 놈들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서 A는 아니래. A를 빼버린 남은 사각형 안에 있는 부분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A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전체 집합엔 들어있지만 A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그런다고. 예를 들어 볼게. 자, 전체 집합이요. 1, 2, 3, 4, 5라는 집합, 원소를 가진다 칩시다.
A라는 집합은요. 누구? 2와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합시다. 이때 나는 A의 여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 자, 전체 집합에는 들어있으니까 1, 2, 3, 4, 5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누구? 2라는 놈은 A에 들어있고요. 4라는 놈도 A에 들어있잖아. 따라서 2와 4를 제외한, 원소가 아니어야 되지. 제외한 누구만? 1과 3과 5만 A의 여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라는 것이 여집합의 정의야. 아, 집 빼고 다 이 얘기야. 자기를 제외한 남은 애들을 우리는 여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지? 좋아요. 두 번째, 네 번째지. 자, 여집합에서 파생된 차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집합이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집합이야.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우리는요, A 차집합 B는 진짜 A 빼기 B라고 써. 됐니? 진짜 A 빼기 B라고 쓴다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A 차집합 B는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역시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누구의 원소가 아니다. B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A 차집합 B라고 그래요. 이해됐니? 선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요. A 대신에 내가 U라고 집어넣고요. B 대신에 A라고 집어넣으면요. A의 여집합과 같은 의미 아닙니까? 어우, 날카로운 학생이에요. 자, 봅시다. A의 여집합을 보니까 U의 원소는 되면서 A의 원소는 아니다. 그리고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A의 여집합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집합, 차집합 A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됐니? 차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게 바로 A의 여집합입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차집합은 뭐라고요? 아, A의 원소는 되지만 B의 원소가 아닌 것을 의미해. 얘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야겠지.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야, A라는 집합에서 B에도 들어가 있는 얘는 빼버리라는 거야. 그럼 누구만 말하는 거냐면 얘만 의미하는 거라는 거지. 됐니? 얘가 바로 뭐라고요? A 차집합 B라는 거지. 이해됐어? A 집합에서 B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다 빼버려라라는 거야. 요 뒤에 있는 덩어리는 의미가 없어. 됐어? 얘만 빼면 돼, 얘만 빼면 돼.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요 놈이 바로 A 차집합 B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겠습니까? 아, B에서 A를 뺀 거니까 B 차집합 A라고 쓰면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놈은 뭐게? 바보 아니야? A 교집합 B지 그냥. 됐니? 자, 그래서 A 합집합 B는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게 바로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와 B 차집합 A로 나뉘어집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참 좋겠지. 선생님, 그러면은요, A에서요, B라는 집합을 뺀 거는요, 결국 A라는 집합에서 누구만 빼면 됩니까? 바로 A 교집합 B만 빼면 됩니다라는 성질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 이해됐니? 아, 그래서 A에서 B를 뺐다는 건 A에서 A와 B 교집합 부분을 날렸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은 뭐가? 교환법칙 성립한다 했잖아. 그렇지만 차집합인 A 차집합 B와 누구? B 차집합 A는요, 그냥 봐도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지. 둘은 같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같다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이게 바로요, 여집합과 차집합의 정의야. 차집합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A라는 집합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고 그러고요. B라는 집합이요, 2, 4라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A 차집합 B라는 거는요, A 집합에서 B에 들어있는 거 2는 B에 들어있잖아. 2, 4, 6이라고 쓸게. 2는 B에 들어있잖아. 됐니? 그 다음에 4도 B에 들어있잖아. 6은 관심 없어. 됐니? A 없으니까 관심이 없다고. 결국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2, 4를 제외한 남은 부분인 1과 3과 5만 쓰세요라는 게 바로 A 차집합 B를 의미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간단하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4개 배웠습니다. 자, 여집합 그리고 차집합까지 배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성질도 좀 보셔야 되겠네. 앞부분 칠판 좀 지울게요. 자, 여집합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었어, 그지? 개 빼고 다 이런 의미야. 자, 일단 성질을 보실 텐데 성질 봅시다. 성질. A라는 놈이 있어. A의 여집합이랑 A라는 집합을 교집합하면 어떻게 될까? A가 아닌 거랑 A 동시에 겹치는 놈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놈은 공집합이다라는 사실이야.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이랑 A라는 집합을 합집합하면은요, 그들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라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니? 아닌 게 아니야. 그럼 뭐겠니? 기야. 아닌 게 아니야. 그럼 기라고.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만약에 공집합의 여집합을 만든다면 그놈은 전체 집합일 거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이런 여집합의 성질들이 있더라라는 게 바로 중요한 거고요.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집합 볼게요. 차집합. 자, 차집합의 성질은요,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A의 여집합은 사실 뭘 의미하는 거더라?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거야. 됐어?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체 집합에서 누구를 빼면 A의 여집합을 빼면 이번엔 A가 되겠지.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간단하게 생각했고요. 만약에 A라는 집합에서요, A의 여집합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에서 A의 여집합을 뺀다면 그거는 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냥 A야. 왜? A에서 A가 아닌 거를 빼면은요, 그냥 A 될 거 아니야.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면은요, 여전히 전체 집합일 거고요. 공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빼봐야 어차피 공집합 되겠지. 이런 성질들도 다 만족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의 성질을 좀 더 봅시다. 자, 우리가 A 차집합 B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뭐랑 같다라고 했어? 야,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라라는 거랑 같다 그랬어. 됐니? 그런데 요놈의 정의를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얘 정의를 보니까 요거였어요. X는 A의 원소 그리고 X는 B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선생님, 요 그리고다라는 것의 의미는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B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은 B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A 차집합 B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누구랑 A 차집합 B를요,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성질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A라는 집합이요, B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A에서 B를 빼면 그거는 공집합이 되겠지. 됐니? 어려운 얘기 아니지? 자,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요, 만약에 공집합이면 A에서 B를 빼도 여전히 A가 될 거고요. B에서 A를 빼도 여전히 B가 될 겁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요, 좀 막 얘기해서 죄송한데 좀 유식한 말로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해. 두 개의 집합이 서로 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뭘 봐야 되겠니? 원소의 개수겠지, 원소의 개수. 됐어? 원소의 개수 볼게. 일단 첫 번째, 원소의 개수에서 뭐라고 쓰는 거야? 뭐라 그리는 거야? 자, 원소의 개수를 한번 볼 텐데,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야. 됐니?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선생님,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자고요. A라는 집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A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게 뭔데? 요 놈이잖아. 요 놈이잖아. 따라서 A라는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어디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누구만 빼면 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빼면 됩니다. 라는 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차집합이야.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을 뺐어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야 NA에서 NB를 빼면 될까? 큰일 날 소리지. 이 천벌을 받을 소리야.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가만히 보시면 역시 벤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은요. A 차집합 B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요 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간 나눠볼까요? 요 놈을 1이라 그러고 얘를 2라 그러고 얘를 3이라 그럴게. 결국 나는 1만 나타내고 싶어.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어디에서? A의 원소의 개수 봅시다. A의 원소. 얘 아니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라는 거야. 왜? 요 놈이 의미하는 거는 1 더하기 2더라는 거야. 얘는 뭐라고요? 1만 나타내는 거더라고. 1 더하기 2에서 2를 빼면 되겠네. 2가 바로 뭐라고? 요 가운데 계신 요 분이 바로 A와 B의 교집합이지. 여기서 누구를 빼시오?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오. 왜? 얘가 바로 2니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시오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이해됐니? 선생님!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왜? 똑똑한 학생이 나타났어요? 선생님, 어차피 1이라는 건요. 1 더하기 2에서 2를 빼도 되지만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요. 2 더하기 3을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니? 2 더하기 3을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더라고요. 선생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게 A 합집합 B 아닙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빼면 된다고요? 2 더하기 3이 B 아닙니까?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거야. 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요. B를 빼도 됩니다. A에서 교집합을 빼도 되고요. 합집합에서 B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거야. 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칠 수 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 기본 연산들 다 배웠어요. 됐습니까?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다 배웠어.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자, 하나만 더 할 건데.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에다가요. 여집합을 씌우시면은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는 집합이 되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A라는 집합, 교집합, B라는 집합의 전체 여집합은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마치 요 여집합 기호가 안으로 분배된 듯한 기분이 드는데 부호를 봐야 돼. 야, 뭘로 바뀌었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고 교집합은 뭘로 바뀌었다고? 합집합으로 바뀐다고. 괄호를 풀면서. 그래서 요 놈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드 모르간 알간?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드 모르간 수학자 이름이겠죠. 드라는 거는요 귀족이란 뜻입니다.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 드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귀족들, 유럽에 있는 귀족들이요 가운데에 쓰는 귀족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에 프랑스 대통령 이름이 샤를르 드 골이잖아요. 이름이 드골이 아니야. 드가 가운데 있는 이름이고요. 성이 골이야 골. 골시야 골시. 샤를르 드 골이라고요. 샤를르가 이제 영어에서는 찰스라고 읽는 거죠. 유식한 짓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유럽 여행 가보시면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공항 이름이 샤를르 공항이죠. 샤를르 드골 대통령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죠. 뉴욕에 있는 게 JFK, 뭐 존 F 케네디 공항인 것처럼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공항 이름이 인천국제공항일까요? 지명만 따고 있죠. 네, 우리도 좀 이순신공항, 뭐 세종대왕공항,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세종공항, 뭐 세종 에어포트, 오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요 놈이 성립하는데 얘를 증명하는 건 어려워. 그렇지만 우리는 뭐만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만 가지고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봐봐. 자, 전체 집합 안에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둘의 합집합이 의미하는 건 뭔데? A와 B 합집합이 의미하는 건 여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A와 B의 합집합은 여기를 의미하고요. 거기에다가
A와 B 합집합이 여집합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지? 요 놈을 의미하는 거야. 빨간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도 이 빨간 부분이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의미합니다라는 왼쪽에 있는 놈이야. 됐니? 그런데 보세요.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 전체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자, A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요 밖에 있는 요 부분이야. 아이고 색칠하려니까 힘들다. 색칠 공부 먼지는 졸라 날리고요. 자, 얘가 바로 뭐라고요? A의 여집합이야.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바깥쪽이니까 여기야. 얘가 바로 B의 여집합이야. 먼지 절라 날리고 좋아요. 자, 얘가 바로 B의 여집합이야. 그런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내가 노란색과 흰색을 동시에 칠한 부분이야. 노란색과 흰색을 동시에 칠한 부분이 바로 여기 아니야. 색칠해보면 되겠지. 집에서 색칠 공부 엄마랑 같이 해보면 재밌겠죠. 결국 빨간 부분 같더라는 거야.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더라는 거야. 둘이 똑같다라는 거 확인됐습니까? 둘이 똑같더라고요. 하나 더 해볼게. 자,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과 라고 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와 B의 교집합은 얘야. 색칠을 더 많이 해야 돼. 자,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노란 부분이더라는 거야. 흰색 제외한 이 노란 부분이 바로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더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라 그랬어요. 또 해야 된다. 아이고 힘들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의 여집합은요, 바로 이 부분이야. A를 제외한 남은 부분. 됐니?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를 제외한 남은 부분. 자, 둘의 합집합입니다. 둘의 합집합은 노란색 또는 흰색 중에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칠해져 있으면 다 칠해라. 얘 가운데 비어있는 얘 빼고 다 하네요. 결국 어디? 얘를 제외한 놈이 똑같이 생겼잖아. 둘이 똑같더라고요. 따라서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같더라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집합의 기본 연산 4가지 배웠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4가지 배웠어요. 이 4가지의 성질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합집합, 교집합의 중요한 점은 뭡니까? 합집합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어도 돼. 교집합은 그리고 둘 다 들어있어야 돼. 여집합은 뭡니까? 그놈 빼고 다. 차집합은 뭡니까? A 차집합 B는요, A에서 B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거 다 빼버려. 이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물론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도 하셔야 되지만 원소의 개수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됐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든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든지 해서 구하십니다라는 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분들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기본 연산을 이용해서 스텝 1 기본 필수 문제 쭉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예습해 오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